네, 스크럼 계획 수립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제품 백로그와 스토리 및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백로그입니다. 제품 백로그는 범위 또는 해야 하는 작업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오너가 고객과 협의한 내용 또는 고객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제품 백로그를 결정합니다. 특히 IT 프로젝트 제품 백로그에서는요, IT 기능 요구 사항이 들어갑니다. 또 성능적인 요구사항도 들어가고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간, 시스템 간, 시스템하고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이런 연결이죠. 이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도 들어가게 되고요. 품질 요구사항, 그리고 운영, 데이터, 법규, 표준에 대한 기타 요구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 백로그의 구성 항목입니다. 요구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이 있고요. 기술 관리적인 업무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사용자 개선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백로그의 작성 예입니다. 업무 구분이 관리적인 기능과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비기능적인 기능,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수 있고요. 분류는 요구사항을 정의한 것보다 한 단계 위의 기능입니다. 주로 에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분류는 요구사항들의 이제 어떤 묶음이라고 볼 수 있죠. 위와 같은 예는 제안 요청서의 1차 수행 완료 기준은 22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한다라는 일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은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집행한다 라는 예상과 같은 부분은 관리적인 어떤 분류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로그인, 강의 검색, 강의 업로드, 이러한 기능은 IT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고요. 이렇게 그 해당 기능에 대해서 누가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강의 검색과 관련된 기능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사용자가 도서 검색을 위해서 제목별 저자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제품에 대한 기능을 정의한 거고요. 이 각각의 기능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는 어떤 기준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품 백로그에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제품의 기능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도 인수 기준입니다. 또한 해당 스토리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스토리 포인트, 작업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제품 백로그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실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품 백로그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서, 즉 예측형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차터와 이해관계자 식별은요, 예측형 방식에서는 이 부분은 에자일 프로젝트하고 예측형 프로젝트 관리 방법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예측형 방법론에서 요구사항 정의라고 고객의 세부 요구사항을 정의했던 것이 스크럼에서는 제품 백로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부 요구사항 정의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다. 범위정의서라는 개념이 유저 스토리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BS에 따른 그 워크 패키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워크 패키지 정도의 레벨이 각각의 스프린트에 대한 백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워크 패키지 내에서 여러가지 액티비티가 구분될 때 이 해당 그 액티비티에 대한 일정이 수립될 때는 프로젝트 일정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예측형 프로젝트에서는 이것은 스크럼 프로젝트에서는, 스크럼 방법론에서는 스토리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크럼에서 스프린트 백로그의 스토리마다 스토리 포인트 등 작업 일정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이 예측형 방식에서 액티비티를 정의하고 선행 후행 관계의 작업 관계를 확인하는 일정 관리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 스토리입니다. 스크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활동이 스프린트 계획 수립인데요. 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품 백로그가 만들어지고, 제품 백로그에 따른 스프린트 백로그가 만들어지고요. 스프린트 백로그는 각각의 유저 스토리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하나 이런 유저 스토리들이 쌓이게 돼서 하나의 스프린트 백로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유저 스토리는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요, 사용자 입장에서 정의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는 사용자 관점에서 그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 ID 패스워드, 즉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유저 스토리의 설명이고요. 유저 스토리는 한두 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사용자가 잘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 좋고요. 그 해당 기능에 대한 역할과 목표 정도를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스토리는 당연히 하나의 유저 스토리별로 수행이 필요한 작업량이 산정이 되고요. 여러 유저 스토리 간의 우선순위도 매겨지게 됩니다. 유저 스토리의 핵심 구성 요소는요, 누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채우는 게 제일 가장 관건이고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하나의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을 개발자들은 구현하게 되고, 이 구현을 할 때 적합하게 잘 구현이 됐는지는 인도 인수 조건을 처음부터 고민하고 명시하면 잘 개발이 되고, 테스트를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테스트를
테스트 수행 여부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토리 카드입니다. 스토리 카드는 고객하고 대화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요. 정확한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유저 스토리를 정의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 카드로 토론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일정 관리도를 할 수도 있고 기간 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기능 테스트에 이용되기도 하고 그 완료 여부 판단도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스토리는 누가 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기능이고 이 기능에 대해서 얼만큼 작업이 필요한지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 포인트로 이러한 그 작업 일정은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뭐 어떤 우선순위가 몇 번째 차지하는지 우선순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인수 기준 이러한 그 스토리 유저 스토리에 대한 인도 인수 기준을 통해서요. 인도 인수 기준을 먼저 사전에 정의를 하면 그 기준에 맞게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테스트가 적합한지 인도 인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 적합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품을 인도할 수 있다, 인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유저 스토리를 이용한 프로젝트 진행 활용이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작업이 유저 스토리 작업, 스프린트 백로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스토리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유저 스토리를 작성할 때요, 칸반보드에서처럼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유저 스토리를 만든 카드를 포스트잇을 간단하게 이용을 명시를 해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해당 스프린트에서 필요한 스토리로 유저 스토리로 선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프로젝트 팀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해당 스프린트에 꼭 필요한 그 유저 스토리인지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컨펌을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백로그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해당 스프린트 백로그 또는 제품 백로그에서 유저 스토리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 프로덕트 백로그는 프로덕트 오너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해당 스프린트에서 우선순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제품을 개발하고요. 시간의 한계에 따라서 또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품을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것은 다음 스프린트에서 구현할지 말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제품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크럼 프로세스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토리입니다. 유저 스토리 중에서 기술 테크니컬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관리적 업무를 서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 법적으로 또는 아니면 제품 표준 때문에 수행해야 되는 어떤 그 의무사항들 또는 그 고객이 지정은 안 했긴 했지만 기술적 테크니컬 스토리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기술 스토리로 포함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인도 인수 기준도 만들고요. 또 필요한 기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아키텍처나 도구 셋업 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활동도 필요하면 언급을 하고요. 비기능 요구사항인데 인프라와 관련된 개선 활동도 기술 테크니컬 스토리, 즉 사용자 요구가 아닌 사용자 요구는 러프하게 언급은 하긴 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외의 기술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코드 리뷰 또는 코드를 수행할 때 어떤 그 인스펙션에 대한 품질 개선 활동도 필요하면 언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버그 수정이나 모듈 안정화, 사용자 개선 활동들도 실제로 품질 개선 또는 아니면 버그 개선을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언급은 분명히 해놔야 되고요. 이것은 분명히 작업 공수나 아니면 실제로 개발자들이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제품 품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스토리도 사전에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라서 사전에 잘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테크니컬 스토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것은 사용자는 러프하게 요구 사항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개발자나 아니면 스크럼 마스터들은 실제로 스프린트에서 필요한 어떤 작업 내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실질적으로 제품 품질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표준을 준수하는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입니다. 제품 백로그나 스프린트 백로그는 스토리들의 집합 또는 스토리들의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스토리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관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 모스카우 방법과 가치 노력 점수 활용 방법, 그다음 카노 분석,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요, 실제로 스프린트에서는 스펙가 넘는 스토리에게 가치 점수를 하나하나 부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중요 기능이나 한 단계의 위인 에픽 레벨에서의 우선순위만 부여 가능하고요. 또는 선택 기능들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선택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을 개발할지 또는 어떤 것을 나중에 개발할지 이것을 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카우 방법입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필수 머스트 해브라고 하고요. 해당 스토리 중에서 시스템적인 필수사항, 법적인 요구사항, 비즈니스 가치 전달 또는 시스템 안정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머스트 해브로 분류를 하고요. 슈드 해브는 유용하고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경영자 기대사항 또는 효율적인 향상이 되고 차선책이 있는 중요 기능들을 슈드 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꼭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하면 좋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드 해브는 다음 순번으로 넘겨도 다음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을 쿠드 해브라고 보면 되고요. wouldn't have this time, 그러니까 wouldn't have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wouldn't hav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백로그를 분류를 하고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노력, value and effort 점수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value는요, 사업에 대한 필요 또는 가치, 필요한 가치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고요. 해당 스토리에 대해서 1부터 5까지 하이가 높은 거죠. 5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effort, 노력, 이 해당 스토리를 수행을 하려면 노력이 얼만큼 많이 필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점수화를 하고요. 낮은 것을 1로 하고 높은 것을 5로 했을 때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종합 점수를 선정하는 방법은 가치와 노력을 조합해서 보통 곱하거나 더하게 되고요. 이럴 때 종합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된 또는 한정된 종합 스토리들의 종합 순위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카노 분석입니다. 카노 분석은요, must be 팩터라고요. 아까 모스카우에서 must하고 똑같습니다. 하지 않으면 고객이 불만족. 근데 이제 관점이 이제 법적인 요구사항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일단 고객 불만족이 되는 상황을 must be factor라고 하고요. primary satisfactor라고 보면 아까 should have하고 비슷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수행을 하게 되면 차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primary satisfaction, 차별적인 만족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delight factor는 수행해서는 수행을 하면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매력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잘하고 싶은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순서는 must be 팩터 내에서도 또 순번을 매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primary satisfaction 팩터 내에서도 또 순번을 매길 수가 있고, delight 팩터 내에서도 순번을 매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must be가 먼저 수행을 하게 되고요. primary satisfaction 다음에 delight 팩터 1순위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이런 카노 분석하고 가치 노력 점수와 모스카우 기법을 통해서 해당 스토리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 작업들을 선정하게 되고, 또한 그 스프린트에서 인도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기준에 충족하면 제품을 인도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핵심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크럼 계획 수립 실습으로 제품 백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기법에 따라서 그 스토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